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주화롱쌤의 주식시장 마감시장 및 이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가 이제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인해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담이 전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어 불안감 시장을 지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17% 하락하면서 33,561.81로 마감되었고 S&P 500도 0.46% 하락하면서 4,119.17, 나스닥 종합도 0.63% 하락 마감하면서 12,179.5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서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요. 공화당이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삭감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제 부채의 한도를 상향을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조건 걸지 말고 그냥 해주라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은 안 된다. 지금 재정 지출이 너무 방만하다. 줄여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재정 지출 삭감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좀 이제 밀고 있는 그런 특히나 이제 그 속에 의료, 교육, 에너지 등등이 들어있고 특히나 최근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 바이든의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협상이 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의 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국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2011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은 뭐 공화당이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일단 디폴트 가라라고 해서 디폴트 되면 정부가 이제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이 5월 남은 주간에는 계속해서 이 이슈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가던 해외 이슈 종목들 뭐 IT 거대 기업들도 지금 있는 상황들을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개별 주식의 어떤 실적과 이런 것들과는 크게 이제 별개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결렬과 그다음에 CPI 발표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인데요. 요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상승 중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일 대규모 회사채 발행권으로 이슈가 모아졌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락을 했고요. 1% 하락하면서 171.77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뭐 크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애플 차트 잠깐 보고 계신데요. 지금 뭐 신고가를 최근에 5월 초에 쓰고 나서 잠시 숨고르기, 갭 상승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큰 추세에는 별 이상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에 와서 또다시 이제 지수가 좀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같이 밀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 부분, 연초 상승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0.53% 하락, 엔비디아도 1.99% 하락, 알파벳 A, 구글도 0.39%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조금 이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뭐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월 중국에서 차량 판매가 감소되면서 1.54% 하락한 169.15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형 은행주들도 일제히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이 불안감을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48% 하락하면서 136.41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11% 하락하면서 27.66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시장에서도
펩시코와 코카콜라는 신고가 행진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펩시코 같은 경우에 전일 0.41% 상승하면서 194.14달러로 마감이 되었고요. 맥도날드도 장중 이제 신고가를 쓰긴 썼는데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0.01% 하락하면서 296.66달러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298달러로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펩시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제 신고가 또 갱신했죠. 오늘도 뭐 장 초반이긴 하지만은 뭐 일단 플러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맥도날드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데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뭐 얘는 전혀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상승세가 꽤 가팔랐습니다. 지금 주당 한 30달러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도 너무 이격이 크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무거웠고요. 국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월 들어 가지고 2500선을 꾸준히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2500선을 다시 내주면서 0.54% 빠지면서 2496.51로 마감되었는데요. 미국이 혹시 모를 디폴트 상황의 우려감을 또 미리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지수는 항상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렇게 코스피 지수도 2500선 오늘 다시 깨졌고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하락하면서 830선이 오늘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하방 압력이 좀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업종을 대거 매수하면서 관련 업종 신고가 행진을 썼습니다. 코스피가 0.54% 하락하면서 2496.51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도 0.73% 하락하면서 829.74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07% 상승한 1324원 80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63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193억 매수, 기관은 1231억 매도로 맞섰고요. 코스닥 개인은 219억 매수, 외국인은 87억 매도, 기관은 5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상승 종목은 일부 업종군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7% 하락해서 64,600원, SK하이닉스도 0.46% 하락하면서 86,900원으로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차트 잠깐 가서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앞쪽에 전고점을 4월에 신고가 쓴 이 전고점 66,6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또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이는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고점 매물을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승하면서 체면 치레를 조금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53% 상승하면서 56만 6천 원으로 마감됐고 LG화학은 1.8% 하락, 삼성 SDI도 1.18% 하락하면서 각각 70만 9천 원, 67만 2천 원으로 마감되었고 LG 엔솔만 살짝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최근 이제 고점 논란에 휩싸이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일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브로 BM이 25만 원 선을 좀 내주면서 하락세를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차트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30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25만 원을 내주면서 23만 원까지 오늘 내려앉은 모습. 장중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2.32% 하락하면서 23만 1,50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게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8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60만 원대를 내줬습니다. 에코프로도 전일 2%대 이어서 오늘 5.3% 하락하면서 59만 원으로 마감되었고 LNF도 0.61% 하락하면서 24만 3,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 속에서 금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인데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일 2.24% 상승하면서 21만 원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오늘 신고가 행진에 참여를 하면서 2.74% 상승한 9만 원으로 마감됐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12% 상승하면서 22만 6,50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최근 이렇게 상승한 요인에는 4월 수출 자동차 수출 판매량이 19만 8천 대로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최근에 그 어떤 큰 강한 매출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생산에 공격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익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당분간은 수출 환율도 좀 고공행진이고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에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년 2등 전자로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이 최근에 없었던 LG전자도 1분기에 최대 영업이익을 앞장 세워서 지금 주가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974억을 달성했죠. 그래서 오늘도 LG전자가 2.68% 상승하면서 11만 4,900원을 달성했는데요. 그 이면에 이제 유럽에서 판매 중인 히트펌프가 2021년보다 매출이 120% 증가하면서 환경 규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공략을 제대로 하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가도 좀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조금 작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조금 유지적인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상향에 의한 어떤 협상 결렬들과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또 격차가 있다 보니까 환율도 점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많은 상황에서 가는 종목들이 소수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